네,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9월처럼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는 거고 택배로 물건을 많이 주문을 할 텐데요. 때문에 오늘 이를 반영하듯 우리 시장에서 제지주 그리고 포장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이 궁금증이 큰데요. 제지주, 포장주 지난 9월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 미미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가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대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기사들 나와주면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제지주요? 네, 앵커님 주말에 많이 클릭하셨나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또 오겠네요. 이제 네. 이번 주 배송 들어오는 날이다 보니까 네. 기다리는 한 주가 되시겠네요. 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택배 많이 시키셨죠? 예. 예, 많이 시키고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이게 지금 트렌드로 잡혀져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에 관련된 수혜주를 보게 되면 제지 쪽에서 대표적으로 음식 포장재 쪽은 백판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세아가 가장 큰 필두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또 이제 골판지 쪽은 어떤 택배 관련된 상자 쪽 네. 이쪽인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폐지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의 구조상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골판지나 제지업계 쪽에서 일단 지난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대양제지가 화재가 네.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변화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제 제대로 공급이 못 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골판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여부들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이런 과정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제대로 안 반영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골판지 관련된 업체들도 실적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골판지 관련된 신대양제지라든가 아세아제지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수요의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들 쪽에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맞으실 것 같고요. 약간 가치적인 접근 쪽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 주고 계신 거고요. 골판지, 백판지는 치킨 포장하는 박스 그렇죠. 맞죠? 네. 그런 관련주들 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나를 배편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이 해운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해상 운임이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해운주들의 급등세가 최근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HMM은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미국 롱비치항에 터미널을 확보하겠다 또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조선주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해운업보다 조선업이 내년에 더 좋을 거다 이야기 나와주더라고요. 오늘 삼성중공업 호재도 있었고 네. 해운업, 조선업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따로 구분해야 되나요?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세요. 네, 연관돼 있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주목할 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일단 구조적인 관점이 높다. 그리고 네. 특히 만약에 수요가 충분해서 이제 어떤 물동량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보단 BDI 지수가 먼저다. 네. 즉 어떤 벌크선 관련된 쪽이 경기를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BDI 지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구조적인 관점 쪽에서 먼저라고 접근하게 되면 일단 수요가 충분히 회복해서 물동량이 계속 확보가 되는지는 조금 뒤따라와야 될 문제인데 네. 일단 가격은 먼저 반응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점에서는 한번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파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 BDI 지수가 움직이는지를 좀 더 수요 회복과 관련된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조선업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선부터 내년에는 가장 조선업종이 신경을 많이 쓸 분야가 친환경 관련된 쪽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플랜트 관련된 해양 플랜트도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변신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죠. 근데 네. 해양 플랜트 강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수주가 이제 내년부터는 더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는데 기대 이외의 수주가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레벨업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조선업 쪽은 꾸준히 보셔야 될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해운업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선반영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고요. 일단 올랐을 때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선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조선업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사실상 이제 바이오 기업들 뭐 꿈을 먹고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오 기업도 매출이나 이익, 뭐 숫자로 기업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뭐 신라젠, 코오롱 티슈젠과 같은 사례를 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국내 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50개사를 조사를 했더니 흑자를 낸 기업은 단 14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그런 기업이 매력 있냐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1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요. 2위 오스코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삼바는 뭐 요즘 CMO 때문에 엄청 핫하고 오스코텍은 뭐 임상 3상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도 너무 잘 나가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네, 이 리포트가 제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왔네요. 네. 지난번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탑픽이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오스코텍이나 ST팜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바이오 쪽은 일단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숫자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숫자 중요합니다. 일단 너무 허황된 쪽에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바이오주가 아직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은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수주 받아서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있고 그것과 함께 임상 실험 같은 경우도 일단 1단계보다는 네.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과가 돼서 3단계 쪽에 바짝 진입한 회사들이 좋겠죠. 그런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좀 났었어도 이런 시세가 어떤 단기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죠. 네. 게다가 또 지금 바이오주의 환경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여전히 앞으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계속 건강이 최고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보급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약업계, 바이오업계들은 긍정적인 신호가 워렌 버핏 형님도 그러시죠. 네. 계속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확인된 업체 쪽으로는 계속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 안에서 대표님의 원픽은 삼바인 건가요? 네, 여전히 삼바 춤을 추고 싶습니다. 네. 삼바 춤을 추고 싶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오늘도 유효하시네요. 삼바뿐만 아니라 바이오, 흑자를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볼게요. 카카오 택시 이용하시죠? 그렇죠. 네, 저 카카오 택시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보니까 이제 국내 점유율 80%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구글이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분 투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일 테고요.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이 우버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긴밀한 논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카카오에게는 지금 구글이 러브콜 보낸 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이런 호재가 주가에 바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렇죠. 카카오 다시 올라올까요? 언택트 바람 불까요? 네, 카카오티 택시 눌러보시면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타보시면은 조금 있다가 알 모으기가 진행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축적돼서 또 뭐 증권 투자나 이런 쪽으로 재간접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카카오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를 가지고 계속 중점적으로 미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계속 확장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수익 창출하는 구조는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대표적인 뭐 구글도 같은 플랫폼 기업에서 뭐 해볼만 하겠다라는 것 쪽에서 계속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까지 얘기되게 되면 뭐 또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네. 이쪽으로 오늘도 약간 테마가 불고 있죠. 근데 그쪽 그런 단순한 흐름보다는 여전히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관점 쪽에서 중기적으로는 관심이 높은데 하지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비싸다는 거.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언택트 쪽이 좀 관심이 높은데 주가가 그렇게 썩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라고 보았을 때는 아직 당장 주가에 대한 현상을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구나라는 쪽에서 여전히 그냥 주가가 좀 소외됐을 때 비중을 좀 담아가는 전략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SK텔레콤도 지금 계속 우버나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SKT에서 T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텔레콤 업체가 아닌 쪽으로 바뀌고 있죠. SKP로 바뀔 것 같습니다. SKP. 플랫폼이요. 네. 그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들은 아마 내년에도 자회사를 또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 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 LG화학, 삼성 SDI, KB금융, 삼성전기, 코스닥에서는 JYP 있네요. 제넥신도 담겨 있고요. 어떤 종목이 보이세요? 네, 멈칫하셨네요. JYP? 네. 계속 엔터주 나올 때마다 약간 팬심이 바뀌었어도 네. 그래도 어떤 주식하는 사람 입장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쪽이 바뀌면은 그쪽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겠죠. JYP 엔터는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삼성그룹 쪽에서 삼성전자를 못 사줬다 그러면은 삼성전기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냥 단순한 IT 쪽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대안이다라는 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YP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짚어주셨네요. 오늘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